일단은 정성호 후보자는 친명 좌장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믿고 맡겨야 되겠다 생각은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왜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글쎄 뭐 이유라고 할 건 없고요.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정성호 의원이 기본적으로 일단 인간적으로 호평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하고 좀 관계가 있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정성호 후보자 이런 말을 많이 했답니다. 내가 이재명한테 정치를 가르쳤는데 정치를 가르쳤다. 나중에 그 뒤에 가서 일하겠냐. 실제로 3살인가 4살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내가 일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다 자리 욕심 없다. 그리고 실제로 정 후보자는 하반기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었다. 이게 거의 정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뛰어든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닌가. 어제 구경 기자가 이제 방송에서 삼고초려 얘기를 하던데 저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워낙 검찰 개혁이라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고 대통령하고 뜻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한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정 후보자가 굉장히 좀 온화하고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마냥 이게 아무리 국민의 뜻이라고 해도 이걸 이제 좀 그냥 밀어붙이는 형식 모양으로만 되면 이제 보수 쪽 저항이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하는 모양을 조금이라도 최대한 취하면서 네. 대통령의 뜻을 실행할 사람을 찾다가 결국은 뭐 형님밖에 없어 실제로 사석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정성호 후보자는 법조인 출신이고 그분이 가진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는 사람들이 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청문회 사무실 출근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 법안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뭐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제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 간 의견을 취합해야 된다라고 했고 네. 이걸 두고 이제 여권에서 이제 좀 강경파들은 이게 조금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들도 하고 있는데 그 인터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수사 기소 분리 그다음에 검찰에 집중된 권한 재분배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 저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 내지는 이제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정 후보자는 이걸 이제 따박따박 추진하겠다. 그런데 이제 좀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나 덧붙이면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제 정 후보자하고 사법연수원도 같이 하고 민변도 같이 했던 뭐 그런 전직 인사한테 물어보니 전직 의원한테 물어보니 사석에서는 이제 정성호 그러더라고요. 친구 비슷한 그렇죠. 관계인데 네. 되게 유하고 이래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수사 기소 분리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문제 없이 갈 거다.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강직하고 외유 내강형이기 때문에 결단하면 할 거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길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반기에 국회의장을 도전했었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 사실은 국회의장을 하고 싶다는 뜻이 많았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상반기 의장 도전도 굉장히 진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좀 숨겨진 얘기가 있는데요. 원래 이 정성호 의원이 그 당시 친명 좌장이고 하니까 유력 후보가 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마 선언도 먼저 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추미애 의원이 그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중도 사퇴를 해요. 사퇴를 하는데 되게 본인은 섭섭했나 봐요. 그게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2004년 5월 12일인가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사퇴를 하고 나서 당시에 이제 남은 경쟁자는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5월 14일인가 우원식 의원의 그 지지 기반이 이제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어요. 사실은 제아파들 그런 모임인데 거기에 정성호 의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진도 찍혔습니다. 사진 찍히고 그 모임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있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그 민주당 모 인사가 정성호 의원이 한 번도 그 을지로위원회에 온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 왜 나타났냐. 사퇴하고 보니 이틀 후에 네. 그 자체로 이제 의원들한테 약간 사인이 되는 시그널을 거예요. 줬다. 그래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고 사람들이 이제 그 의원들은 사실 추미애 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좀 낮은 편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면 당신은 이제 이재명 대표죠. 뜻이라면 뭐 하겠는데 정성호 의원이 오니까 이재명 대표의 뜻이 꼭 추미애는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고요. 네. 그래서 숨은 공신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일종의 뭐 교란 작전일 수도 있겠는데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였거든요. 그런 추미애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감을 정성호 의원이 어떻게 가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날 국회의장이 선택에 비춰보면은 나는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추미애처럼은 안 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추미애 다음이라고 했던 것은 검찰하고 전격적으로 전장을 벌려가지고 크게 싸웠는데 정성호 그 후보자 자체가 여러 두 분들 다 아시겠지만 캐릭터 자체가 남하고 그렇게 그 전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입법이야 민주당에서 세게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 직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상당한 대화를 할 것 같다. 요 정도 느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정성호 후보자가 굉장히 많이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 본 게 그 지난주 또 저희 경향 프로에 오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민주당 대표 출마한 박찬대 의원하고 함께 들어왔는데 박 의원은 이제 뭐 목소리도 크고 나가면서 과자도 하나 살짝 집어먹고 그래서 상당히 통통 튀는 느낌을 주는데 정 후보자는 여전히 이제 제가 한 3년 전인가 한번 봤는데 그때는 비슷하게 이제 뭐 자세 좀 구부정하게 와가지고 쑥스러워하는 표정 짓고 하는데 기자들도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온화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적이 없고 이 논란도 뭐 크게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백봉 신사 대상 아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하고 출입기자 평가 종합해서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대상을 작년인가 재작년 아마 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이제 이 친명계 자장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 비주류라는 꼬리표가 그렇죠. 계속 따라붙었잖아요. 네. 뭐 그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보면 뭐 친노 친문 패거리 정치에 대해서 뭐 쓴소리도 많이 했고 뭐 당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다른 목소리 취재하려면 이제 뭐 무조건 이제 정 후보자한테 전화했던 기억 저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때 그 기사들이 민주당 발 기사들이 비주류 중지는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거 다 거의 10중 누구라고 8구 좀 다 팔고 알죠. 다 짐작을 기자들은 다 짐작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용기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온화하지만 이제 선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불같이 화를 냈던 기억도 저는 좀 가지고 있고 아까 역도부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가슴에 원시의 피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예. 아니 정말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친문들이 주류일 때 이분이 당내 비주류였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당내 의견을 들어야 될 때는 상당수의 기자들이 정성호한테 전화하면 정성호 후보자가 정말로 시원하게 속된 말로 조져주기 때문에 그 발언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근데 사실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그 주류 친문 세력도 다 이제 누군지 다 알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 짚을 게 정성호 후보자가 자기한테 업무가 주어지면 그건 되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2017년 대선 때 이제 이재명 캠프 네. 뛰었다가 선대위 대변인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무튼 그때 일을 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한테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은 되게 열심히 한답니다. 그래서 문재인 당시 이제 대통령이 되게 감사함을 표시했다. 근데 이제 정성호 후보자가 그거를 나는 어떤 자리는 받지 않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뭘 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을 맡기는 건 제대로 하는데 다만 이제 이분이 그 과거에 살아온 이력들을 보면 일단 동두천 이쪽에서 하니까 문희상 전 국회의장하고 아주 친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당시 원내대표가 천정배 전 원내대표입니다. 네. 그때 천정배 전 원내대표 시절에 부대표를 했어요. 그래서 천정배 전 의원하고도 되게 가까웠고 그때 뭐 민생모라고 민생모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 국민의힘 쪽으로 갔지만 그 김한길 전 의원하고도 되게 가깝고요. 그래서 약간 네. 개파는 없는데 일관되게 보면 비문의 길을 걸어요. 근데 또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나는 비문 이런 거 나를 이렇게 구획짓지 마 하고 막 화를 내. 그런데 네. 실제로는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느낀 건 이분은 약간 좀 주류의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거가 좀 느껴졌고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거 하는 것도 그냥 예전부터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법연수원에서 네. 노동연구 모임인가 이걸 같이 했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쌓아오니까 그냥 이재명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가서 도와주자 막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 2017년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대선 도전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알린 사람이 정성호 맞아요. 의원이었잖아요. 네. 그때 정성호 의원이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야 이거 나 줄 잘못 쓰는 거 아닌가를 생각했지만 본인이 이제 그래도 이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자기가 이제 지지 선언하고 당시 이제 그 캠프 총괄을 맡았잖아요.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대표가 대선 출마
하면서 이제 정성호 후보자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비주류에서 주류로 상승한 것처럼 정성호도 비주류에서 주류가 됐고 정말로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에 가장 중요한 법무부 장관직을 이제 맡게 됐는데 제가 이분의 이제 꿈에 대해서 사람들 많은 분들이 뭐 국회의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역구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역구에서 선거운동할 때 그 이분 아들이 이제 선거를 많이 돕다 보니까 아들을 부르는 호칭이 예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구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의장이 아니고 대통이랍니다.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에서는 정성호 의원이 사전 의원으로 정말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민심은 아들을 대통령의 대통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높은 꿈을 지향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 원하는 지역 현안들을 거의 다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네. 국토위 간사인가 하면서 그때 왜 그 지하철 1호선 원래는 그 의정부까지 가는 건데 그걸 소요산 연장하는 걸 했고 그다음에 지금 7호선인가 그것도 아마 포천까지 연장하는 거 해내서 지역 민원들은 다 잘 들어주는 분으로 뭐 유명한 분이. 네, 제가 좀 헷갈릴까 말씀드리면 아들이 원래 이름이 따로 있는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애를 이름을 부르기를 그냥 대통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이. 그 얘기는 아마도 아들 그 본인한테 정성호 후보자한테 대통이라고 부르면은 나중에 소문이 나니까 치환해서 아들을 상대로 이제 그렇게 불렀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모든 정치인의 꿈은 다 대통령이에요. 제가 보면은 저 사람이 의원이야 하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뭐 전직 의원님이 계셨어요. 저하고 좀 사적으로 가까워서 가끔 뵀는데 어느 날 그 자기 방으로 부르더라고. 그래서 부르더니 대선 출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한번 했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 이게 다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네. 겁니다. 지금은 그 뭐 역시 전직 의원이신데 이분이 이제 열린우리당 때 당직을 하시긴 하셨어요. 뭐 들으면 다 아실 분인데 이분이 회의에서 그 자기가 이제 대선 출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거 곧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마침 점심을 그분 보좌관하고 먹고 있었어요. 근데 보좌관한테 기자들 전화가 막 오는 거야. 항의 전화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좋은 동네 아저씨지 대통령감은 아니라고 이제 기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선 출마 얘기를 네. 하니까 마침 제가 그날 보좌관하고 밥 먹고 있었는데 저도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그 의도가 뭐고 앞으로 계획이 뭐냐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그런데 대통령이 다 되겠다는 꿈은 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들은 거는 정성호 의원은 좀 그런 거에서 되게 초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건 아니 본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뭐 근데 예. 대통령- 지역에서 그랬다는 거지.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 또 짚을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표 시절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유일한 레드팀이 할 수 하라고 레드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정성호 의원하고 이제 김영진 의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하고 김영진 의원이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특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번 이런 적이 있답니다. 지난해 총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절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 막 공천을 주려고 막 했는데 정성호 후보자가 되게 극구 반대를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대표가 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인데 왜 자꾸 내가 왜 이걸 해주면 안 되느냐 하면서 굉장히 섭섭해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연락을 끊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정성호 후보자가 사석에서 이제 나한테 연락도 안 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셨대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관계였고 또 기왕 레드팀을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김영진 의원도 쓴소리하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하면 아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면 대표 시절에 의원총회 하면 옆에 와서 앉는데요. 저는 김영진 의원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네. 근데 김영진 의원 옆에 가서 앉고 툭툭 건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 사람에 대한 신뢰는 엄청나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격의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민정수석을 내정하는 과정에서도 오광수 전 수석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확신에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정성호 후보자는 반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